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 매일 밤 놀러 나갔다가 늦게까지 마음껏 자고 낮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얼마 안 가 돈이 바닥이 나기 마련이지. 그럴 때면 언제나 K에게 상담을 했어. K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친구인데 그다지 좋아하는 놈은 아니지만 그 녀석이 소개해주는 일은 모두 파격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 그 중엔 사실 불법적인 일이나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쉬운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이따금 녀석에게 소개받은 일을 하곤 했었어. 이번에 K가 소개해준 일은 일당 8만 엔이었어. 일주일 단위로 일하는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새끼 식사까지 제공해준다고 했어. 주말에도 일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주 50만 엔이 넘는 알바였어. K는 말했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야. 이번엔 내용을 듣고 제법 놀랐어. 1개월 정도 쭉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단순하게 트럭을 유도하는 일. 그것뿐이었어. 단지 장소가 산속이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 차로 30분 이상은 걸리는 곳이래.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숙박하면서 수시간 간격으로 토사를 옮겨오는 트럭을 유도하면 된다는 거야. 원하면 함께 일할 사람을 더 구해도 되지만 그만큼 1급을 나눠 갖는 거래. 그러니까 둘이서 일하면 1급이 4만 엔이 되는 거지. 난 그냥 혼자 하겠다고 했어. 별로 겁도 없는 편인데다 나름 산속에서 혼자 고독을 즐기는 것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었거든. 이 일은 주로 빚더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관두고 싶으면 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 대체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도중에 그만둘까?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 K는 과연 그럴까?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어. 첫 번째 날, 더러운 벤의 조수석에 앉아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 마지막 민가를 보거나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어. 가게 같은 건 1시간 정도 전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운전하는 아저씨는 나를 다중 채무자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 아직 젊은데 큰 일이구만. 라든지 여기서 조금 힘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될 테니 너무 걱정 마라. 라는 등의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이래저래 변명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적당하게 대답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드디어 나의 일터에 도착했어. 거기서 아저씨에게 한 5분 정도 일하는 방식에 대해 들었어. 발전기 사용법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법 같은 걸 대충 설명한 아저씨는 자, 그럼 일주일 뒤에 오마. 하고는 벤을 타고 떠났어. 아저씨가 사라지고 나니 갑자기 산속의 소리가 두드러지는 듯했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벌레가 우는 소리, 나무가 바람에 이는 소리,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의 발전기 엔진 소리. 우선 컨테이너 안에 짐을 들여놨어.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TV 같은 건 없었어. 다행히도 무료한 시간을 달래줄 게임 5개와 소설책을 10권 정도 가져왔었어. 짐을 정리하고 있자니 트럭이 왔어. 아저씨가 가르쳐준 대로 트럭을 유도했어. 트럭 운전기사는 내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묵묵히 작업을 했어.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천일이 끝나고 트럭은 떠났어. 참 편한 일이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 이윽고 밤이 됐어. 밤에도 수시간마다 트럭이 왔어. 꼬복꼬복 졸고 있다가 무선이 울리거나
클락션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 길게 숙면을 취할 순 없었지만 그렇게 힘든 정도는 아니었어. 굳이 힘든 점이 있다면 벌레가 많았다는 정도? 그것도 못 견딜 정도도 아니었고, 컨테이너 한쪽 벽엔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벌레가 엄청나게 꼬였어. 그도 그럴 게 이 근처에 불빛이라곤 여기밖에 없었거든. 아마 이 근방의 벌레들 이 죄다 여기로 몰려드는 것 같았어. 손바닥보다도 큰 나방이 창에 탁 하고 제법 소리를 내면서 부딪혔을 때는 살짝 움찔하기도 했었어. 아침이 밝아오자 벌레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졌어. 우선 양치를 하고 나서 맥주를 들이켰어. 물은 간이 샤워를 하거나 세안할 때 써야 하니까 아껴 쓰고 목이 마르면 차라리 맥주를 마시라며 아저씨가 대량의 맥주를 두고 가셨어. 뭐 일이 일이다 보니 사실 만취하지만 않는다며 어느 정도 취해 있어도 지장이 없었으니까. 아침부터 맥주에 식빵을 먹었어. 일을 하고 있는 건데도 오히려 빈둥거리던 평소보다 더 방종하게 된 것 같았어. 이틀째 날에도 나는 무난히 일을 해냈어. 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밖에서 밤하늘을 즐기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여유마저 있었어. 나흘째 오후에 무선으로 연락이 들어왔어. K였는데 곧 여기로 온다는 거였어. 잠시 후에 큰 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산길을 올라왔어. 조수 속에서 K가 내리더니 나를 컨테이너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지금부터 작업을 할 거니까 됐다고 할 때까지 안에 있어야 해. 나는 잠자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 작업이란 게 뭔지는 물어선 안 되는 일이란 것쯤은 알 수 있었어. 안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명이 차에서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야기 소리와 함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제대로 좀 들어. 무거워. 하는 말이 들리는 게 작업이란 게 아마 내가 짐작한 일이 맞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 1시간 정도 후에 K가 돌아왔어.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발설해서도 안 된다는 거 알지? 여기 있기 싫으면 바로 다른 사람을 구해서 데리러 올 테니 말해. 난 잠시 망설였지만 역시 계속 있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K에게 그렇게 말하자. 알았어. 라고 하더니 내게 다소의 돈을 쥐어줬어. 녀석 나름의 사이인 것 같아서 입 다물고 받았어. 그럼 내려가는 대로 아저씨한테 연락할 테니까 데리러 올 때까지 좀만 더 참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는 K는 차를 타고 다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아갔어. 아마 K행은 작업을 했을 거야. 그게 좀 신경이 쓰였지만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나는 곧 여길 떠날 거니까 방금 전에 일은 잊자. 저녁이 되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아저씨는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았어. 뭐, 다음 사람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나 보다 생각하면서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산 속의 밤은 빨리 찾아왔어.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속도로 밤의 어둠이 방문해왔어. 난 캄캄하게 되기 전에 비를 맞으면서 손전등을 들고 발전기에 연료를 넣으러 갔어. 혹시라도 연료 부족으로 캄캄하게 되는 거 싫었거든. 연료를 가득 채우고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여기서의 마지막이 될 간소한 저녁밥을 먹었어. 다 먹은 무렵에는 이미 밖은 캄캄해져 있었어. 언제 올지도 모를 아저씨를 기다리면서 짐이나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 쿵! 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나는 긴장했어. 큰 벌레가 부딪힌 걸까?
다른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문에 열쇠가 달려있긴 했는데 평소에 필요 없었으니까 잠근 적은 없었어. 나는 조심조심 문으로 다가가서 열쇠를 잠궜어. 철컥. 자신이 열쇠를 잠그는 소리인데도 왠지 등골이 서늘해졌어. 감정을 추스리려고 정리해둔 짐에서 mp3를 꺼내서 음악을 틀었어.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자 약간 공포감이 누그러들었어. 쿵! 이번엔 문 오른쪽 옆부분에서 소리가 들렸어. 등골이 오싹해지기 시작했어. 쿵! 또 들렸어. 오른쪽 벽이야. 벌레일 거야. 벌레야. 벌레. 벌레일 거야. 벌레야 벌레. 나는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듯이 중얼거리면서 소리가 들린 쪽을 응시하고 있었어. 쿵. 조금 전보다 좀 더 오른쪽에서 들렸어. 소리는 벽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 조금 더 가면 창이 있었어. 시선이 온통 창가로 쏠렸어. 쿵. 창문의 바로 왼쪽에서 소리가 났어. 더 이상 음악은 귀에 들리지 않았어. 캄캄한 창을 응시했어. 심장박동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 쿵. 캄캄한 창문에 새하얀 것이 모였어. 새하얀 손. 새하얀 손가락 끝이 창문을 두드렸어. 똑똑똑. 나는 무심코 작은 비명을 내지르며 뒷걸음질 쳐서 창에서 가능한 한 멀어지려고 했어. 등이 반대편 벽에 닿았어.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라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축 늘어졌어. 그 순간 팟! 컨테이너에 전기가 나갔어. 밖에서 들려오던 발전기 소리도 사라졌어. 암흑 속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쿵! 내 등이 닿아있는 벽에서 소리가 났어. 튕겨지다시피 납죽 엎드려서 놀라 도망갔어. 뭔가에 부딪히거나 뭔가 밟히기도 했지만 어두워서 알 수 없었어. 문득 주머니 속에 이물질이 느껴졌어. 손전등이 들어있었어. 서둘러서 손전등을 켜들고 여기저기 비춰봤어. 작은 빛의 실내가 희미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어. 쿵. 왼쪽 벽에서 소리가 울렸지만 무시하고 문을 향해 달려들었어. 철컥철컥 철컥. 당황해서인지 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 열쇠를 잠갔다는 것을 떠올리곤 철커덕 열쇠를 풀고 문을 열어 밖으로 뛰쳐나왔어. 새카만 암흑 속에서 손전등의 빛을 정신없이 움직였어. 컨테이너 박스 오른쪽으로 일순간 뭔가 보인 것 같아서 비추어 봤어. 작은 키의 팔이 비정상적으로 긴 여자가 컨테이너의 그늘 속에서 반쯤 몸을 내놓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 젖은 머리카락은 축 처져 있고 눈을 번뜩이면서 흰옷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 보였어. 아, 아니었어. 키가 작은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있었어. 아, 이것도 아니었어. 무릎 아래가 없는 거였어. 여자의 다리는 허벅지까지밖에 없었어. 늘어뜨린 팔이 땅에 닿아 있었어. 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 필사적으로 비에 미끄러져서 구르듯이 산길을 달려나왔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어.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어. 얼마나 달렸을까? 이제 심장과 폐가 고장나 버릴 것만 같았어. 캄캄한 빛 속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더 이상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 바스락. 바로 뒤에서 소리가 났어. 나는 주저앉은 채로 손전등을 비춰봤어. 여자가 나를 보고 있었어. 허벅지까지 밖에 없는 다리로 서 있었어. 무표정한 얼굴로 새카만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면서 마치 원망스러운 듯이 나를 보고 있었어. 지독한 공포와 피로감으로 더 이상 달아날 힘이 없었어. 겨우 양손으로 웅금웅금 기다시피 하면서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쭉, 쭉, 뒤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났어.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고 그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쭉, 쭉,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어느새 내 다리 바로 뒤에서 소리가. 그때 갑작스런 빛에 눈이 부셨어. 자갈이 미끄러지는 큰 소리가 났어. 곧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고함치는 목소리가 들렸어. 어이, 괜찮아. 아저씨였어. 나는 아저씨가 보이자 안도감으로 눈물이 흘러넘쳤어. 미안. 사정이 있어서 좀 늦었어. 아저씨는 피로와 안도감에 엉엉 울면서 반쯤 넋이 나가 있는 내게 말했어. 아무래도 좋았어. 그저 지금이라도 와준 것만으로 충분했어.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그대로 나를 데리고 시내로 가서 비즈니스 호텔에 보내줬어. 헤어지면서 아저씨가 말했어. 짐은 다음에 보내줄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아저씨에게도 그게 보인 걸까? 그날 밤은 몸이 덜덜 떨려서 잠을 청할 수 없었어. 집으로 돌아오고 곧바로 K를 만나러 갔어. K는 큰일 날 뻔했다며 하며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별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듯한 목소리였어. 돈을 받아 사무실에 나오면서 K가 누군가의 이야기하는 것이 들려왔어. 난 그날 이후로 2번 다시 K를 만나지 않았어. 내가 K를 피하게 되었거든. 결국 K와 나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란 걸 깨달은 거야. 그때 K가 분명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었어. 안 들어갈 땐 잘라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네.